우선 이제 소아두뇌와 성인두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아두뇌는 아직 발달 단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감각의 뇌가 발달하고 감정의 뇌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의 뇌가 발달하는 식으로 발달을 하고요. 또 앞뒤로 얘기를 한다면 뭐 그 후두엽이 먼저 발달을 하고 측두엽 쪽으로 하는 그런 언어의 뇌가 주로 발달하고 또 이제 전두엽이 발달하는 식의 이제 뒤에서 앞으로 발달하는 그런 상태를 보이는 거거든요. 예, 반면에 성인의 뇌는 이미 다 발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성인의 뇌도 자극에 의해서 변하긴 하지만 변화의 그 정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소아의 뇌는 확실히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앞으로 더 발달하고 더 효과적으로 뇌 기능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아이들이 이제 ADHD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다니는데 상당히 산만하고 또 아이가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하고 또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을 잘 듣지 못하고 또 아이들이 자꾸 다쳐온다든지 꼭대기에 자꾸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감정 조절 같은 것들이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은 이제 ADHD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진 아이들 그러면서 이제 충동성이나 과잉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틱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어떤 행동이 돌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눈을 깜짝이라든지 코를 찡긋거린다든지 입을 실룩실룩한다든지 심한 경우는 이제 음성틱이라고 그래서 욕을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이것이 틱인지 아니면 뭐 뇌전증이나 이런 것들처럼 경련의 일종인지를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예, 결국은 이제 ADHD나 틱이나 결국은 뇌의 문제거든요. 뇌 이제 ADHD 같은 경우는 전두엽에 미성수급이 나가지고 집중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고요. 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저핵의 도파민 이런 것들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전두엽과 기저핵의 연결상에 도파민 활성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할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또 틱 같은 것들이 잘 조절이 되면 사회생활하는 데 문제도 없고 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고요. 물론 이렇게 습관이나 행동을 통해서도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DHD 같은 경우는 집중력을 높여주는 놀이라든지 집중력을 높여주는 어떤 환경적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개선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안 하려고 노력한다든지 뭐 지적질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이제 그 눈을 깜짝이거나 실룩하는 것을 억제하는 반대 행동 같은 것들을 뭐 놀이나 훈련을 하게 되면 그 행동만 혹은 행동 요법만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예, 소아 비염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만성 비염으로 빠지기가 쉽고요. 또 만성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축농증 같은 것들이 이제 부위동에 염증 같은 것들이 차서 분비물이 흐르는 이제 그런 만성 축농증이나 이런 만성 비염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우선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면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뇌로 가는 산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뇌 성장에도 사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아이들이 이제 축농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두통을 느낀다든지 또 비염이 있을 경우에는 코를 계속 훌쩍거리고 막히는 그런 증상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학습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 학습이나 뇌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뇌는 물론 선천적인 요소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환경적인 것은 우선은 먹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능하면 슬로우 푸드를 먹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그거는 이제 영양,
예를 들어서 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의 균형 있는 식품 같은 것들이 또 도움이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이라고 그래서 뇌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 트립토판이 많이 들은 음식으로서 콩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뭐 등푸른 생선 혹은 우리가 뭐 우유나 바나나와 같은 이제 그런 식품들은 이제 집중력을 높여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스트레스나 이런 항산화 식품 같은 것들도 개선시키는 식품 같은 것도 좋은데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과일 같은 것, 보라색 과일, 뭐 노란색 과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아이들의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이제 그런 음식으로 일단은 조절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리듬 있는 운동 이런 것들이 정신을 안정시키고요. 리듬 있는 운동을 하게 되면 뇌 BDNF라고 그래서 뇌를 성장시키는 인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뇌 성장에도 상당히 좋죠. 그래서 햇빛을 맞으면서 정기적인 리듬 있는 운동이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또 학습하는 습관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뇌를 성장시키는 대표적인 학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독서죠. 독서는 이제 뇌 전체를 활성화시키거든요. 글자를 보고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뇌 발달에 상당히 좋고요. 또 외국어, 외국어도 상당히 뇌 발달을 변화시키는 이 모국어와 달리 다른 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요. 또 뭐 대표적인 것들 교육. 양손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뭐 악기 교육과 같은 양손을 사용하는 교육들 같은 경우에는 두뇌 발달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운동 자체가 또 두뇌 성장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뇌는 어떻든 간에 아이가 학습하고 아이들이 잘 놀고 그리고 잘 문제 해결하고 하면서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좋은데요. 그런 교육이 수동적인 교육이 아니라 능동적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뇌는 발달을 하게 됐고 그 뇌의 발달은 그 자기주도적인 그 행동에 노출된 시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5,000시간 노출이 되면 어떻든 그 분야에 어떤 영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10,000시간 또 신중한 노출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학습이 자발적으로 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아이 두뇌 발달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발달할 수 있겠습니다.